제가 지금 마음 공부하면서 약간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질량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나. 예전에 제가 약간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인문학 강의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랬던 생각이 좀 많이 또 들더라고. 그러면서 강의 들으면서 그 뭔가가 이렇게 막 찾아 헤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정법을 만나게 돼서 진짜 그 자연의 섭리를 또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이라는 것과 좀 내가 행복한 게,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그랬어요. 약간 집에 있고 하면서 요즘은 조금 약간 하면서 옛날처럼 뭔가 좋다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 내가 뭘 하면서 되게 좋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왜 그럴까요? 나는 주식인이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우리가 그 2판, 4판 공부를 좀 했잖아. 그죠? 네. 2판 있고 4판 있는데, 우리가 70% 성장할 때는 누가 활동을 했냐면 4판들이 활동을 했어요. 기업도 이루고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절간도 이루고 교회도 이루고 어떤 도파도 이루고 모든 걸 이루고 성장하는 데가 바로 70%올 때까지. 그럼 이때 누가 역할을 했냐면 사판들이 역할을 했거든. 사판들은 뭐냐면 뭐가 좀 경제를 좀 만지고 경제를 좀 이루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좀 확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사판들이거든. 그럼 사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회 인프라를 갖다 만들 때 이 판들은 뭘 했냐면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죠? 나는 돈보다도 주식이 더 중요하고 나는 빵보다도 어떻게 나는 주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거든. 근데 사판들은 뭐냐면 나는 뭐 지식은 필요 없고 나 열심히 돈만 벌어가지고 내 형제보다 내 가족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판들이에요. 그럼 세계는 지금 누가 지금 이만한 경제와 인프라를 이뤄내냐면 사판들이 이뤄냈어요. 그럼 이 판들이 역할을 했느냐? 이 판들의 역할을 못했어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LG도 그렇고 그다음 장사하는 사람들,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사판들이에요. 사판들인데 그럼 인류에 있는 경제를 가장 많이 갖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 세계 곳곳에 뭐냐면 기업의 총수부터 해가지고 은행의 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판들이에요. 이 사판들이 뭐냐면 선천시대 성장할 때 전부 다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이만한 경제를 좀 이루어 놨거든. 그러면 이만한 지금 많이 지금 가진 사람이 됐는데 이 많이 가진 것 갖다 지금 빚내려고 그러면 누가 지금 잘하고 성장하고 있었냐면은 사판들이 열심히 사회 인프라를 구성할 때 이 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어떻게 사판들이 이루어낸 경제를 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나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 대학 다니면서 지식으로 지금 성장하는데 성장했을 때는 나중에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후천시대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모든 걸 많이 가진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갖추든 아니면 재주를 많이 갖추든 아니면 돈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갖춰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깝깝해서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 힘을 못 쓸 때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루는 경제를 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도움을 받아가 열심히 성장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이만한 실력을 좀 갖춰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왔잖아요. 2013년도 1월 1일이 구천시대니까 구천시대는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누가 지금 실력을 갖춰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지식에서 머물 게 아니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지금 뭐예요? 내가 멈춰가 있어요. 어디에 멈췄냐면 내가 학교 기초지식 배운데 그죠? 거기 멈춰 있고 내 논리와 또 내 상식에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럼 멈춰 있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돈을 써야 돼요. 사회 존중을 받아야 돼. 인류에 좀 존경을 받아야 돼. 근데 은행 창구에는 엄청난 경제를 갖다가 지금 축적을 좀 시켜놓고 있는데 또 국제 어떻게 세계 기구에서 엄청난 이 갑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단을 갖다 마련했으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 돈을 갖다 그냥 무이자로 다 갖다 쓰려 했거든요. 그만한 지금 재단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국제기구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 못 가져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돈을 빌려로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제기구 어떻게 문을 갖다 다 잠가봤다고 왜? 돈을 빌려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이 창고 문을 열 수 있도록 너희들 어떤 이념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그 역할을 못하냐면 세계 경제는 지금 70% 이루어왔고 지금 30% 가지고 뭔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식인들이 뭘로 성장을 못했냐면 3차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틀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못 갖춘 거죠. 그러면 내가 지식인이 지혜를 갖다 갖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진리, 교육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교육을 장착해야 되는데 교육을 장착할 때 지금 뭐에 지금 멈춰 있어요? 지식 갖춘 똑똑한 지식에 전부 다 멈춰 있는 거라. 그 세계에서 어떻게 최고로 지식을 잘 갖춘 사람도 그냥 내가 상식에 지금 고착돼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지혜를 틀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왜? 모든 인류가 지식에 딱 멈추고요. 상식에 멈추고 내 논리에 멈춘 거예요. 내가 옛날에 철학이라고 만져봤던 게 내가 옛날에 사상이라고 만져봤던 게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만지면서 놀고 있었던 거지 진짜 자연의 법칙이 아니거든. 진짜 철학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사상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떤 뭔가 멋진 이론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만져봤는데 그걸 갖다 철학이라고 답이라고 어떻게 딱 상식으로 고착을 시킨 거예요. 부처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진리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처의 말이 진리라 했거든. 여기 상식에 딱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랬어. 도파에서는 또 어떻게 신을 갖다 믿으면서 전부 다 어떻게 어디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지. 그럼 부처가 최고의 진리를 살았는데 내가 딱 멈춰 있으니까 지금 구조시대에 진리를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옛날에 부처가 진리 다 설했다 이거야. 부처가 진리 다 설했는데 지금 네가 나와가지고 네가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 고착되어 있어요? 상식에 딱 고착되어 있는 거야. 어떤 상식? 부처의 말이 진리라는 상식에. 불경이 진리라는 상식에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아들들인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어떻게 상식으로 못 박아 놓은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자연의 이제 근본 법칙을 잘하는 이제 진리를 설하는 멘토들이 나와가지고 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도 이 법을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나는 공자가 진리라고 알고 있고 부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인 성경을 갖다가 이걸 믿고 따라야 되지.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저게 진리지. 멘토들이 설하는 법이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지금 뭐에 고착되어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데. 도경이 진리라는데 부처의 말씀이 진리라는데 여기에 딱 고착되기 때문에 상식으로 전부 다 머물러 있는 거라. 그러면 더 멋진 어떤 말이 나오면요. 자연의 법칙 진리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는 진리에서 그 위의 것은 얘기하지 말자 이라거든. 왜? 내 상식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상대하고 얘기 나눌 때요. 저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을 좀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버리면 내가 저 사람 말을 존중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좀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어떤 게 좀 일어나냐면 네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에 미치지 못하니까 네하고는 더 이상 답을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상대하고 뭔가 언론해가지고 풀어나가자고 지금 막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왜? 니도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고 나도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논리와 상식이 만나면 어떻게 돼? 서로 부딪히기만 부딪히지 답이 안 나온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상식이 부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상식을 좀 깨야 되고 예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상식을 어떻게 깨야 되는 거죠. 공자가 어떻게 해요? 효경을 얘기했는데 효를 얘기할 때 공자의 효가 최고의 효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상식도 어떻게 돼요? 깨버려야 되는 거라. 근데 공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 공자가 말하는 효가 최대의 효라고 생각한다 라고 거기에 상식이 딱 고착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 그럼 지식인들이 뭐냐면 지금 상식을 깨가지고 이 진리를 장착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운동을 좀 해야 돼. 활동을 좀 해야 돼.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 지금 사판들이 잘 이루어놓은 경제 있잖아요. 사판들이 제조를 해가지고 활동한 거 있잖아. 그럼 지식인들이 어떻게? 또 지식인 사판들이 있으니까 지식인 사판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끌어올려줘야 되거든.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70% 넘는 선에서 이걸 갖다 꽃을 피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누가 안 나오냐면 교육자가 안 나온 거예요. 진짜 철학자가 안 나온 거라.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철학자냐면 자연의 근본 법칙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원리로 풀어가지고 답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철학가고 사상가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역설가거든. 우리가 과거에 살아올 때는요, 이게 답인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전부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지금 정지 상태, 멈춘 상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후진국에 지금 어떻게 분쟁으로 이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지금 난민들 발생한 것은 이제 지금 시작이에요. 앞으로 세계 난민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좀 겪을 텐데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냐면 교육자들인 거죠.
철학자들인 거라. 옛날에 살아왔던 우리가 답이라고 알고 왔던 그거에서 어떻게 역으로 거슬러 갈 수 있는 역설가. 이 역설가가 뭐냐면 진짜 철학자거든. 근데 옛날에 철학자들이 뭐였냐면 처음 일대가 뭐냐면 철학의 진로를 놔줬어요. 아, 철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괴테들이 그죠? 뭐 볼테르 사상이 어떻고 전부 다 철학을 다 니체가 다 논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철학에 딱 어떻게 딱 진로를 딱 놔준 사람이고 그 후대 니체의 철학과 게테의 철학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많았잖아. 그럼 이대는 지금 뭘 했냐면 철학이 어떻게 확장돼가지고 팽창이 된 거예요. 그럼 철학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니체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게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후대가 철학을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시켜놨다라면 이 확장을 시킨 힘을 가지고 뭘 지금 답을 줘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을 지금 확장만 시켜놨지 아무도 어떻게 이거 이렇다라고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고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갖다가 철학자들이 했는데 이걸 엄청나게 지금 수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답을 지금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인지, 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역설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라. 근데 한 사람도 어떻게 옛날에 철학자들이 했던 말을 갖다가 써먹기만 지금 써먹고 있지 한 사람도 그거 답을 못 내려가지고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거죠. 모든 거 그래요. 철학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우리 예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예술도 1대는 뭐냐면 진리를 놔줬거든. 그럼 2대가 예술 갖다 그만큼 팽창을 시켰어요. 그 팽창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예술 작품이 있고 뭐 음악 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그림 그린 사람 예술가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근데 예술가들이 그만큼 확장을 했으면 예술이 뭔지 이제는 뭐냐면 3대째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홍인간들이라.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우리가 철학이 뭔지 예술이 뭔지 우리 인간은 또 무엇인지 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전부 다 뭐냐면 역설적으로 풀어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되는데 그냥 과거에 옛날에 썼던 말 철학가들이 썼던 말, 사상가들이 썼던 말, 예술가들이 이게 예술이라 했던 그런 거에 딱 어떻게 딱 고착이 돼가지고 요게 예술이고 요게 철학이다 하고 딱 어떻게 상식이 딱 정해져 버린 거라. 상식이 딱 정해져 놓으니까 내가 멘토가 뭐라 했냐면 예술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다르게 막 설명을 해요. 이때까지 예술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철학가도 철학을 만지고 좀 놀고 있는 중이지 사상가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지금 철학가와 사상가가 나온 적이 없는데 당신이 말하는 철학과 사상가는 언제 나오냐면 후천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홍인간 지도자들이 저 모든 지식과 진리를 다 장착했기 때문에 이거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멘토가 지금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받아들이냐면 나는 그게 어떻게 진리라고 받아줬기 때문에 그 진리에다 갇혀가지고 그 상식을 딱 고착을 시켜버리니까 그 이상의 것이 나오면 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어떻게 딱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